오케이. 잘 들고 계시죠? 예. 자, 오늘은 두 가지만 짧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5분간만. 자, 요즘에 이재명 도지사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 저기, 경기도 고용노동청 설립하는 그 토론회, 협약식, 예, 거기에서 인사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봤는데 상당히 안색도 안 좋고 표정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좀 피곤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 이재명 도지사가 스스로가 해야 될 일, 이 재판에서 이기는 방법, 제가 누누이 반복을 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가 있었고 이재명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자신의 한 시간이 136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쉬지 말고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놔가지고 경기도민에게 충격파를 주고 경기도민들이 가장 필요 불가급하게 요구하는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해놓으면 재판부가 부담을 가진다고 했죠. 왜? 국민의 많은 여론, 경기도민들의 많은 여론이 경기도라는 땅이 작은 땅이 아니죠. 대한민국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2분의 1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도민들이 이재명이가 일 잘한다, 이재명이를 정치적 살인, 사법재단으로 제거하는 것은 인면수심, 사람으로 할 짓은 아니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면 재판부가 부담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재판 전까지. 그리고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이재명의 그 일들을 많이 홍보하고 퍼뜨려놔서 도민들에게 이재명이는 일 잘하는 놈, 일 잘하는 일꾼, 이렇게 인식이 돼 있으면 재판부도 함부로 정치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현장 행정을 중시하는 업무 스타일이다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경기도 내 지역 이곳저곳 최하 하급 지방자치단체까지 찾아가서 군수, 시장 만나가지고 많은 말씀도 나누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있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청와대에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해달라, 이재명 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해달라 입장 표명을 공식으로 했죠. 이재명 도지사가 참석하는데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입장을 표명했죠. 이재명 도지사가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고,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자신들도 선거직, 정치인들이잖아요.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에서 자신들도 재선을 당하려면 자신들이 업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업적을 누가 해야 되냐? 이재명 도지사가 하는 일을 자기 선거 공부에 실어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애타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청와대에 국무회의 참석을 요청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고 해요. 현재 우리 헌법에는 국무회의 규정이 있죠. 거기에는 강요들, 그러니까 현재 장관들이 15명에서 30명 가까이가 월요일,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10시라고 해요. 그때 국무회의에, 각급 장관들, 수석들, 비서관들, 이런 것들이 참석해가지고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령을 통과하거나, 뭐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인사발령을 하거나 이런 것을 의결하게끔 돼 있고, 뭐 남북관계라든가 중요 정책들을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사항들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죠. 뭐 누구를 임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명단이라든가 참석 자격은 국무회의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국무회의 규정에 박원순 시장이 규정이 돼 있어요. 서울시장.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인가요? 2008년도부터 대통령이 그 서울시장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석을 하시라 해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보다도 예산이 더 많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 평화 무드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보다 많은 현안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현재는 참석을 못하고 있죠. 왜? 국무회의 규정에 서울특별시장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 제가 요청을 했죠.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에 한 번도 지금 안 찾아왔죠.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지사를 찾아가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나 어디 다음에 한번 문재인 대통령 졸라 한번 더 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참 미스테리합니다.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로 나올까봐 뭉개놔야 돼야 되는 그런 급박함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를 안 챙기는 것입니까? 3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한지. 그런데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런데도 초청을 하지 않아. 제발 좀 만나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다급하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오히려 답답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만나달라고 거꾸로 제가 국무회의 규정에 참석하게끔 해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이재명 도지사가 그냥 빈말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헌법에는 국무회의 규정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2국무회의를 결성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 도지사급 정도 되겠죠. 각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는 주먹태기만 한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미국의 52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각 자치단체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전라도, 경북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도지사들을 초청해가지고 각 지역의 현안들을 국무회의에서 한번 다뤄보자 하면서 자신이 공약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가지고 지역 자치단체장과 업무 현안에 대해서 적극 토론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공약이 공약으로 끝날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못할 거면 지방자치단체에 이재명 도지사처럼 방문이라도 열심히 하든지 왜 경상도하고 울산, 마산 이런 데만 가냐고. 충청도에도 한 번도 방문 안 했다고. 충청도 도민들도 지금 울상이고 되게 불만이 많죠. 강원도 갔나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제일 큰 경기도를 3년이 다 지나도록 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먼저 이재명 도지사가 그래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을 지키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국무회의 참석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물론 제2국무회의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대체제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와대에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안, 긴급한 현안,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적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의 공약을 지키라고요. 공약이 그냥 공약으로 끝날 겁니까?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이재명 도지사가 국무회의를 참석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을 하시라. 빨리 통보를 하시라. 왜? 국무회의는 매일 개최되고 있거든. 매주 화요일 10시에. 그리고 거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청와대가 이재명 도지사를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을 하지 않고 있냐.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경기도 의회가 요청을 하니까 5월 18일인가요? 청와대 공식 입장은 5월 18일 광주 민주화 항쟁 그 자리에서 강기정 그 정무비서관이 이재명 도지사한테 국무회의 참석을 공식으로 통보를 했다고 해요. 청와대 공식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면서 참석하게끔 통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가 참석을 하면 돼. 그런데 아직도 지금 참석하고 못하고 있죠. 이재명 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냥 말로만 해놓고 현재까지 이재명 도지사가 한 달이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청와대가 왜 이재명 도지사를 초청을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시원하게 준 핵사이다. 촛불 승리의 1등 공신은 이재명이다. 맞습니까?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 이제 저 문재인의 꿈입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길을 열고 또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당한 소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 어디 꽂아둔 보릿자루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가 이제 장관들이 참석해야 있고 의결권자들이 참석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서울시장이 발언할 기회는 회의가 뭐냐면 국무회의가 다 끝날 때쯤, 이제 긴 회의 시간이 끝나고 다 집에 가고 회의가 끝날 때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한테 물어본다는 거야. 박 시장 할 말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자, 이게 뭡니까? 꽂아둔 보릿자루죠. 국무회의라는 것이 한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장을 참석을 한다는 거야, 매주. 그런데도 발언권은 거의 없고 분위기 자체가 자기가 말할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회의가 다 끝날 때쯤, 긴 회의가 다 끝날 때쯤에 그때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 보고 박 시장 할 말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아. 회의가 다 끝나면 그때 당시에 자기가 이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당면 현안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회의가 다 끝나려고 정리하는 분위기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국무회의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재명 도지사가 박원순 시장처럼 멀뚱하게 회의석상 구석대기에 가면 차박해 있을 스타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이재명 도지사는 국무회의의 그 어떤 장관들보다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현안, 당면하고 있는 현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 남북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평화에 필요한 일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청와대가 이재명 도지사를 부르지 않는다, 이런 소리도 있다는 거죠.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도지사는 약간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거의 발언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에 오거나 따로 독대를 하거나 이런 발언 기회를 별도로 회의 중간에 부여를 하면 오히려 더 자신이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어디 꽂아둔 보릿자루처럼 회의 다 끝날 때쯤에 그때서야 발언 기회를 주니까 너무 자존심 나간다는 거야. 자존심이. 자, 이재명 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뉴스에도 나올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의 그 입지가 상당히 좀 높아지게 되겠죠. 아마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국무회의에서 발언권도 많이 행사하고 입지라든가 네임 밸류가 계속 높아지면 이재명 도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로 많이 거론이 되겠죠. 그러면 친문 세력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이 국무회의에 참석 언론 보도가 있고 나서 똥파리들은 거의 비명을 지르고 거의 발악을 했죠. 어찌 감히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냐면서 연병짓을 했죠. 자, 똥파리들 들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라고요. 선거 공약. 이 똥파리 새끼들아. 공약은 뭐라고? 지키라고 있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가 구리에 가서 말을 했죠.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냥 정치 구애에 의해서 벌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선거 공약으로 해버렸고, 행정의 연속성상 국민들이 행정을 믿고 있는데 마음대로 이거를 파기시켜버리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야. 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킬 자신이 없으시면 간담회 형식이라도 하시라고요. 그것도 안 되면 경기도지사 한번 만나주는 거, 이거 무슨 동냥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촛불의 동반자,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혁혁한 공을 세운 정치인인 이재명을 개인적인 호불호로 만나라는 게 아니야. 공적인 업무 수행,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나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경기도를 그렇게 한번 방문 안 하십니까? 경기도가 당면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남북이 맞대고 있는 이런 업무 처리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재명이가 차기 대통령으로 성장하는 거 그렇게 두렵습니까? 자, 그리고 현재 그 이재명 도지사가 1심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 많은 의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에게 줄 서고 있죠. 이재명 도지사도 뭐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재명 도지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정치적 백그라운드라든가 지지세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 선고가 나자 이재명 도지사한테 먼저 전화 건 정치인들이 많다고 하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총선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총선. 자, 총선에 임하게 되면 한 표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원들이 많죠.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애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합리시당이라든가 그 이재명 도지사의 그 업무 추진력 이런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죠. 그런데 총선이라든가 총선이죠. 예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까지 선발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한테 잘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도지사가 행하고 있는 예산 집행권이 서울특별시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금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예하 지방자치단체에 가가지고 시장과 구청장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죠. 총선 때 선거 공보에 사진 한 장, 도지사하고 사진 한 장이라도 올리려면 자신이 공약했던 것을 추진하려면 돈을 따와야 되거든.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도와주면 자신이 업무 추진을 했다고 선거 공보에 사진 한 장이라도 자신이 공약을 지켰다고 한 줄이라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을 쓰고 이재명 도지사한테 줄을 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들, 경기도의 국회의원들, 시도의원들은 친문 계열이라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한테 원래는 적을 두고 벽을 주고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1심 무죄를 선고받으니까 이재명이한테 어떤 뭔가를 얻어서 다음 총선 때에 공보라도 자신이 선거를 공약을 지켰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이용한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이죠. 자, 이재명 도지사가 그래서 전국에는 전해철도 안산시 국회의원이잖아요. 자신이 다시 재선을 하게 되려면 공약을 잘 추진해야 돼. 도지사로부터 예산을 따와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해철이가 이재명이를 만나고 협약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이재명이를 공격할 수 있다. 지금은 약간 페이크 모션, 총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재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 속마음은 이재명이가 차기 지도자, 대통령 후보군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총선 때문에 이재명이를 지금 만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여기 속지 말자. 이런 부탁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물론 이재명 도지사야 친문 계열 국회의원들이랑 한 번이라도 더 만나는 것이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 세를 형성하는 데는 좋겠죠. 사람 얼굴 한번 보고 밥 한번 먹고 술 한잔 마시면 나중에 뒤통수에 도끼로 칼로 내리치는 거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죠. 물론 정치 세계에서는 뒤돌아서면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게 정치 세계이긴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친문 계열 정치자들이 총선이 끝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런 분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문재인 대통령님 국무회에 초대하시라고요. 거기에서 국가에 대해서 논하시라고요. 국민의 삶에 대해서 논하시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까?